영철님이 술자리에서 나는 영자님 말고는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술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긴 한데요. 다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사자인 영자님은 웃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무례함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누군가에는 왜 직진으로 읽혔던 걸까요? 어떤 사람은 위험 신호를 보고도 왜 바로 떠나지 않는 걸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32기 중후반부를 시간 순서대로 함께 정리하면서 호감이 붙는 순간과 식는 순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와 영철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영자님은 계속해서 귀엽다고 보는 걸까요? 그리고 왜 옥수는 제 기준상 상철보다는 여전히 광수에게 더 관심이 있다고 보는지, 또 후반부 최근에 풀린 미방본에서 순자는 왜 영수와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식어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화 중반부랑 지금 미방본 두 개 풀린 게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화 중반부 같이 보도록 하시죠. 2화 중반부 처음에는 이제 바베큐 파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또 영숙님은 또 밖에 계시네요. 여기 영식님도 계시고, 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바베큐를 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 뒤에 영자님도 같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영자님도 같이 영철님 맞은편에 있고, 또 정희님도 계신데, 저는 약간 섣부른 추측일 수 있는데, 정희님이 사실 영수님 옆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희님이 어쩌면 영수님과 한번 얽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미방부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베큐 파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앉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 상철님은 옥수님 옆에 앉으려고 했고, 여기 또 광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광수님은 의외로 또 옥수님과 좀 멀리 앉고, 정희님과 영수님이 좀 붙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영자님이 여기 계시고. 그랬는데요, 이제 정수님이 한번 섞죠. 다 같이 한번 섞을까요? 해가지고 이제 스까무라 해가지고 이제 섞죠. 자, 그래서 정숙님은 그냥 진행을 오빠가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톤을 영수님께 넘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녀 번갈아 앉자고 제안을 하게 되면서 확실히 돌싱분들답게 속도는 조금 솔로기스보다는 좀 빠른 느낌을 받긴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앉게 되는데 우리 영자님이 또 영철님은 호출을 하죠. 그래서 여기 앉아! 해가지고 이제 두 분이 여기 앉게 되고, 자,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사실 영자님도 잘 보면 이미 영철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없진 않다고 저는 보긴 합니다. 이후에 나올 이제 술주정 사건 때문에 좀 이야기가 좀 돌긴 하는데, 자, 그래서 영철이 이제 공양되는 모습을 보면서 영순이 눈이 살짝 돌아가더라고요.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순자님하고 옆에 영신님이 앉게 되면서 또 순자님이 영신님께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파시렉이란 말을 통해서요. 그리고 잘 보면 또 영신님이 되게 좀 차분하면서도 좀 약간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스타일로 좀 사람들에게 좀 호감을 얻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반대로 상철님은 계속해서 옥순 옆에 있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옥순은 또 우리 광수에게 쌈플러팅을 하죠.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쌈플러팅 하면서 먹여줘야 되지 않냐 하면서 약간 이제 사랑의 큐피드 역할을 하고 있는 영자. 다만 좀 영자님은 말이 좀 세요. 말이 툭툭 나온다 할까나? 30기 영자님처럼 조금은 말이 좀 거친 부분이 있고, 네, 그러면서도 조금은 드는 생각이 나는 솔로 4기에 조금 미킴처럼 좀 말이 센 부분도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27기 영식도 좀 말이 셌죠. 자, 그렇게 해서 재밌게 바비큐를 하고 있는 출연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광수가 안에서 2차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면서 옥수님의 쌈이 제일 맛있었다고 슬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광수님이 이제 두 가지 중 하나의 길을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 대치동이라든가 그런 목동 키즈 출신들의 약간 보였던 독특한 모습들, 대표적으로 약간 나는 솔로 26기 광수님처럼 약간 독특한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출신 지역으로 그 사람을 이제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진중하고 좀 교양 있고 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자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좀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지금 옥수를 노리는 사람이 광수만 있는 것 같진 않죠. 자, 그래서 원래 맞은편에 있던 이 상철님이 지켜보다가 이제 옥수님께 말을 거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옥수님께 말을 걸었을 때 약간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살짝 시선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철님이 이렇게 말을 걸거든요. 예, 그럼 보통 괜찮아요, 좋아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살짝 시선을 피하면서 그럴까요? 라고 하지만 딴 데를 보는 느낌이 저는 조금 찝찝했고, 첫 인상 기준으로 그렇게 옥수는 상철에 대해서 확 강렬한 감정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후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쵸.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약간 조금 이제 발언이 메타 발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타 발언이 뭐냐면, 몰입할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공통점을 찾고 빵 터져요. 당신도 A를 좋아하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관계가 착착착 쌓이면서, 그리고 상대방이 그 다른 상대방에게 관심을 막 가져요. 땡땡님은 뭐 좋아하세요? 땡땡님은 첫인상 누구였어요? 땡땡님은 이상이 뭐예요? 하는데, 지금 두 사람의 대화는 아직까지는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제 둘 다 아무래도 두 분 다 돌싱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것 너머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옥수님이 궁금해하진 않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님이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면 이제 결혼이 하고 싶은 건가 아닌 건가? 난 계속 갈팡질팡했다. 그래서 상철님은 제 이상형 중에 하나가 나랑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또한 그렇고요, 저는 상철님이 뭔가 어떤 부분이 더 궁금합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화가 서로
원만하게 좀 쌓이는 기분? 그러니까 첫 스타트로는 무난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첫 그 만남 때부터 불이 확 번지는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관계는 또 진전이 더 돼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이후에 상철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 같은 사람인 거죠? 라고 했을 때 옥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예스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본다거나 아직까지는 첫 만남이 그렇게 확 불꽃이 튀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철님은 그렇게 말해요. 꽃도 같은 꽃인데 이제 꽃을 보고 있으면 예쁘다고 지나치는 꽃도 있지만 되게 특별해지는 꽃도 있다 하면서 암시적으로 옥수님이 굉장히 특별해진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하시는데 옥수님은 되게 독특하게 이제 받아치거든요. 저 등산 좋아해요. 꽃도 좋아하고. 즉 상철님이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비스하게 이제 받아쳐버리는 거죠. 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옥수는 저 진중한 게 재밌어요. 더 얘기하고 싶은 후보에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순희의 느낌인 거죠. 더 설레고 알아보고 싶다 그런 느낌보다는 이미 진중하면 사실 광수가 이미 이화 저반부 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즉 광수와 옥순이 서로 대화를 했을 때는 결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막 거의 집착하다시피 하고 광수님 첫인상 누구였죠? 하면서 한다거나 순자님 캐릭터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다거나. 그리고 광수가 나는 진중한 스타일이다 라고 했을 때 옥수는 저도 생각보다 진중한 스타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끌려 하면서도 밀어내는 더 얘기해봐야겠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 알아봐야지 라는 등으로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본능이 훨씬 더 크게 오르지만 그걸 억지로 억제한 느낌 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는다면 좀 상철의 대화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네 괜찮은 사람이네 까지만 지금 현재 느낀 것 같아요. 더 대화를 해봐야겠다. 괜찮네. 즉 광수와 때처럼 감정이 이제 확 오르고 그걸 억지로 내리려고 이제 꺾는 듯한 스스로 자제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은 저는 좀 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좀 상처는 많이 좀 호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출연진들이 마저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정희님이 조금 영순이가 좀 대화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또 영숙님이 여기 계시네요. 영식님은 저 멀리 계시고 순자님과 영신이 좀 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뭐죠? 물론 이렇게도 읽을 수 있죠. 경수라든가 상철과 사이에 정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초반이라서 뭔가 관계를 확정짓기는 이뤄요. 근데 이런 미세한 신호들이 향후 관계의 향방을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상철은 계속해서 옥순에게 좀 집중하는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영철님이 이제 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앉아 계셔갖고 저 막 계속 좋았다. 이름 외우고 막 그랬다. 그래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영자님 잘 받아줘요. 되게 듬직하게 해주셔서 서로 이제 그래서 잔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오케이야. 좋아. 그래서 영철님이 조금씩 이제 약간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자님은 여자분들 이름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조금 영철의 이 발언이 좀 과하긴 하지만 영철님 스타일상 약간 29기 영철 등 좀 특징이 있죠. 29기 영철이도 그렇고 뭐 샤넬 발언이라든가 그 당시에도 초중반부 때 팬덤을 뒤집어 엎었죠. 되게 이제 시원시원하게 질러요. 29기 상철도 그렇고 좀 호쾌한 면이 있다? 솔직한 면이 있다? 단순한 듯 하면서도 그렇게 현재까지는 저는 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좋아. 영자님은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그 말들이 간접적으로 여성들 입장에서는 내려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야, 그래도 우리들 이름을 좀 기억해 주는 게 남녀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람으로서 기분 나쁘지 않냐. 그래서 영자님이 귀를 만지작거리면서 조금은 난감해한 듯 하지만 또 유심히 또 지켜보세요. 얼굴에 지금 웃음이 가시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말이죠.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지그시 보면서 그 태도 유지해라고 말씀을 하신다거나. 자,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영식님이 또 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그럼 영철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냐? 약간 영식님이 짓궂은 듯 하면서도 상당히 잘 파고들었죠. 자, 그렇게 해서 영식님이 딱 질문을 던지고 순자님은 계속 영식님 마크하고 있고 또 영순이 옆에 영숙님 또 그렇게 또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딱 듣고 영자님 말고는 이제 이름도 모른다.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말이 우선은 다른 여성분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 근데 어쨌든 당사자인 영자님은 이제 좋아가 얼굴이 막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모습이 귀여운 듯 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번 기수분들이 이제 출연진들이 이제 수렁수렁이거든요. 저라도 수렁수렁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그 말을 딱 듣고 옥수님이 또 광수님을 향해서 야, 저긴 저런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옥수는 광수랑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영자님 되게 좋아하십니다. 뭘 그렇쳐야 하면서 되게 좋게 좀 보시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이제 관심을 표명하는 게 당사자에겐 좋지만, 그래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다른 출연진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게 어떨까. 왜냐면 다른 출연진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여자를 안 느껴질 만큼 별로라는 거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영숙이 이제 한마디 던져요. 그럼 내일은 또 순자님 말고 이름도 몰라요 하는 거 아니죠? 라고 하는 거고, 하고, 또 영수님이 빵 터져요. 그래서 요런 게 조금은 마음에 걸리긴 해요. 결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두 사람이 뭐 최종 커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왜냐면,
뭐 제가 봤을 땐 광수님이라든가 조금 약간 진중한 스타일이라면 영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좀 정색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굳이 지금 이 상황에 말을 얹을 필요가 없을까? 근데 영수님 이제 빵 터지죠. 그래서 반대로 영자님은 또 그런 영철님 태도에서 좋아하십니다. 이제 지금 태도 계속 유지해라고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후에 영자님은 이제 저는 그렇게 지내지면 좋은 것 같아요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고, 마음이 가는 건 답이 없다. 그래서 영자님도 잘 보면 굉장히 설레고 푹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영자님에 대해서 어쩌면 영철님의 그런 결여 있는 모습,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설레고 나의 감정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나도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 즉 그 결여를 견디고자 하는 의미에서 영철님을 선택한 건 아닌가 조금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미방군에서 영자님이 다른 출연진에게 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묻는 장면이 나와요. 술 타고 해서 영자님 본인이 오케이 하면 당사자가 오케이 하는데 제가 또 말을 얻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영자님은 인터뷰상에서 근데 그냥 좀 귀여워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깊게 벌써부터 빠진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철의 그런 모습이 그 결여가 안쓰럽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락항이 여성적 욕망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 결여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철의 술주정이 정당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술자리를 남은 사람들이 계속 달리게 되는데, 자, 그때 영철님이 계속 실언을 하죠. 노사봉 씨를 닮았다거나 조금 많이 과하긴 해요. 그래서 영수님이 좀 많이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죄송한데 그런 말씀 저한테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좀 많이 불편해 하시다가 이제 영자님이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동시에 옆에 있던 경순이도 얘기하긴 해요. 영자님 오시니까 영철님 표정이 바뀐다고 하는 등. 네, 그래서 영철은 정말 영자 앞에서는 글쎄요. 그런 말을 듣고 영숙도 말합니다. 목소리 톤도 바뀌어서라고 하는 등 또 그런 말을 듣고 영자님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자님 옆에 앉아갖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술 좀 그만 먹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영철님이 이제 약간 급발진해요. 내가 뭔 줄 알고 그런 말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라고 하면서 약간 좀 영자의 그런 이제 조언이라든가 좀 재질을 영철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다룬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술이 들어가면서 더더욱 이런 부분이 더 이제 감정에 어떤 억제한다거나 확실히 술이 좀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술을 자신이 이렇게 술주정 부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까지 먹은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영자님은 그런 영철을 옆에 끝까지 있기도 했다는 점에서 조금 우리가 이 관계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자님이나 영철님이나 각 캐릭터에 대한 이제 심층 분석은 사실 제가 각 다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영상 위주로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행동 분석을 좀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자님은 영철님 옆에 끝까지 계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영철님은 또 영자님이 안 먹자 하면 안 먹자고 했을 때 난 안 먹는다 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 앞에서 또 말씀하시죠. 네, 사실 내가 말 못한 게 있었다. 네,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약 발차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많이 안쓰럽다는 생각도 했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 부분은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영철님도 말 못한 어떤 가장의 짐일 수도 있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술주정에 대해서 정당한 건 아니긴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자님도 이후에 여자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주정 부리는 모습이 조금은 아쉬웠다. 귀엽긴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수님이 또 정수님을 호출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른 새벽에 초인종은 조금, 자, 그래서 영수님과 정숙님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약간 정숙님의 말이 애매하긴 해요.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불러주셔서. 그리고 보통 내가 설레하거나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감사합니다도 하지만 보통 여성이 더 크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정숙님은 첫 인상 기준, 첫 대화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게 아직 영수에 대해서는 끌려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동시에 정숙님도 말씀하시긴 해요. 영수님이 가장 눈에 띈다. 자, 그렇게 해서 진짜 무슨 체크리스트, 첫인상은 어땠나요? 절대 안 된다는 점, 삶의 기준이나 신념이 있나요? 나름대로 영수님도 관계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이 보이긴 해요.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는 첫 만남부터 요걸 좀 들이대는 게 애매하다고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대화라든가 알아보는 건 좀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수님이 조금 허당 같으면서도 또 그런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또 여성들에게 애매모호하게 보이기도 하는 등 좀 이중적인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숙님은 영수님의 그런 말들에 대해서 대답만 하지 크게 영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한다거나 안다거나 당신만 체크리스트 있습니까? 저도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등 뭔가 더 적극적인 느낌은 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열리긴 했다고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죠. 인터뷰는 이제 저녁이니까 또 저녁에 어떤 영수의 다른 모습을 보고 변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낮 기준으로는 이화 낮 기준으로는 영수와 대화를 마친 정숙은, 자, 영수가 있는 앞에서 영호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야간 때는 이제 영수에 대해서 마음이 좀 열렸다고 하지만, 글쎄요. 전 되게 확실히 돌싱분들답게 좀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영호와의 대화의 결이 다르긴 해요. 정숙은 영수에 대해서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했다면, 영호와의 대화 장면에서는 주거니 받거니가 있죠. 나도 이제 차 갖다 주려고 했어요. 한다는 등, 서로 차에 대한 취미라든가
그리고 영호님이 그런 말씀이 있죠. 뭐 제가 인상만 보면 담배를 피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옆에 있는 정숙님이 이제 빵 터지기도 하는 등 네, 관계가 조금 스무스하게 아까보다는 더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영호님도 되게 스무스하게 말씀하세요. 아마 흡연하는 모습을 봤어도 첫인상은 정숙님이었을 거다. 또 대화 신청을 안 했어도 제가 먼저 이제 대화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등 그리고 그러한 영호의 말에 대해서 정숙도 그게 썩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죠. 네, 그렇죠. 웃기도 하는 등 아까보다는 좀 확실히 많이 풀려있죠. 조금 정숙에 대해서는 느낌이 좀 굳어있거나 네, 눈이 그렇게 풀려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다면 지금은 벌써 이제 반월형이죠. 눈이 이렇게 그쵸 말이죠. 빵 터진다거나 말이죠. 그리고 정숙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영호님인지 그리도 뽑았을 것 같다라고 하거나 영호에 대한 호감이 올랐다고 대놓고 말하거나 이제 다만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데이트를 해봐야 또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확 기준으로는 조금 두 사람이 관계가 잘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설의 노쇼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은 구체적으로는요. 요 영상이 좀 정리를 한 바가 있어서 요 영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자기소개가 시작이 됩니다. 이건 좀 빠르게 스무스하게 넘길게요. 네, 영수님의 소개에 대해서는 약간 순자님이 저렇게 길게 해야 돼? 네, 순자님이 영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벌써 꼽을 주고 있고 그래서 미방부는 마치 순자와 영수가 되게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요 미방부는 또 후반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숙님과 영숙님을 비추긴 해요. 네, 카메라가 비추는데 보통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는 게 조금 의미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숙님은 이미 한번 얽혔기 때문에 비추는 것 같은데 영숙님은 또 비추는 게 조금 의미심장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그게 어떤 등장인물들의 대화라든가 그런 이제 심리적인 걸 추론하는 것이 아닌 이제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반대로 영자는 옆에 있는 영자는 거봐 나이 많잖아라고 하는 등 조금 영자와 순자는 메타반응을 하긴 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정희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 미방문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조금 정희님이 영수에 대해서 한 번쯤 얽히지 않나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희님이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또 영숙이 네, 영수의 이상형에 대해서 묻기도 하는 등 보통 이상형이냐 관심 있는 사람 몇 명 있냐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 자 이런 걸 관심의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영자는 이제 매일 라면을 먹을 수 없지 굉장히 좀 꼽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하죠. 그리고 동시에 마찬가지로 정의도 엄청 질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수와 영숙에 대해서도 또 뭐 그리고 현재 뭐 그런 뭐 티저에 있는 그런 흐릿한 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의와 네, 영수도 한 번쯤 우리가 관계를 지켜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면을 기반한 네, 구조적인 해석이죠. 왜냐면 실제로 계속해서 정희가 질문을 하거든요. 기피하는 상대가 누구냐? 라고 하거나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호님의 자기소개인데, 자, 영수님 때는 정숙님이 되게 좀 차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정숙님이 빵빵 터져요. 네, 지금처럼 빵빵 터져요. 네, 영수랑 다릅니다. 자, 반대로 옆에 있는 영숙은요, 되게 차분해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숙은 확실히 좀 감정으로 된 스타일이 아닌가. 확 빠지면 그게 정말 세상의 전부가 된 것처럼 들어가는 스타일 아닌가. 그쵸? 지금도 정숙은 다 빵빵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 영숙은 차분하죠. 물론 영숙이 설레는 걸 티 안 내려고 뚝딱거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숙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질문해요. 선호하는 여성 영상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동시에 좀 정희도 질문하긴 합니다. 정희님은 이제 데이트한 방식이 뭐냐.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많이 해본 적이 없다는 영호의 말에 또 정숙을 비추기도 하는 등 네. 그리고 실제로도 영호님은 이제 많이 서툴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약간 재생의 기수에 걸맞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조금 순자님이 관심 있어 하는 영식님의 자기소개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옥순이 장면이 안 나오는데 머리를 이제 땁니다. 그래서 영식과 옥순도 한번 얽히려나? 조금은 옥순님이 나쁘진 않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얽힐지 아니면 좋게만 보는 건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앞머리를 따고 있는 옥순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머리 정도는 할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순자를 좀 많이 비추고 영숙도 같이 비추더라고요. 네, 다만 영숙의 표정이 그렇게 확, 네, 영식에 대해서는 확 좋아하는 느낌은 저는 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정숙은 조금 차분하죠. 다들 이제 정관수술 얘기할 때 빵 터지는데 그랬던 걸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영숙이 조금 표정이 너무 차분한 게 저는 마음에 걸리긴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철의 자기소개인데 우리 영자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 바지를 바꿔줘야 돼 내가 한 등 벌써부터 그게 이제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별했다는 말에 다들 이제 눈물을 이제 다들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철이 자기소개가 끝나자마자 바로 영자님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바로 손을 들어서 질문하고 있는 영자님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형 묻잖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상형에 대해서 묻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 장애의 유무를 묻는다거나 그리고 실제로도 자막이 그렇게 나오죠. 나만 너무 질문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제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애들이 기특하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해석은 뭐 약간 이제 영철의 자녀분들이 이제 영철의 부모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병리적인 해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철에 대해서는 술을 이제 하고 그런 모습이 과하긴 하지만 예, 그렇다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집안의 존엄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빨리 아버지의 무게를 알아버렸고 더 약간 좀 조숙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영숙도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화해보고 싶은 이성 몇 명이냐? 근데 이때 영철님이 돌직구를 박아버리더라고요. 저는 영자님 한 분하고 다 웃더라고요, 그 말에. 그리고 동시에 영숙도 대화하고 싶은 사람 몇 명이냐는 거 봐서는 영철을 어느 정도 초반에는 조금 고려를 아예 안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노사봉이라는 얘기를 들어갖고 좀 기분 나쁠 줄 알았는데 어쨌든 빵 터지고 있는 출연진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순자가 이제 거의 못을 박아줍니다. 영자를 위해서. 아무도 넘볼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옥순도 옆에 있는 영자에게 화력전을 합니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만 영숙이 조금 질문을 하는 거 봐서는 영숙과도 좀 가볍게 얽히려나?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수의 소개인데, 순자님이 또 열심히 질문을 하시죠. 처음에 광수님이 순자님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도 순자님은 광수님께 다들 여성들이 목소리 좋다고 하는 거 봐서는 조금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좀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처럼 머리를 쓸어내린다거나 영수님은 꾹 누른다거나. 그럼 광수님 목소리에 대해서 다들 좋게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계속 질문하죠. 장거리는 괜찮냐? 라고 하는 등. 옥순이 의외로 또 질문을 많이 안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철님이 자기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옥수님이 약간 상철님을 따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반응한다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손동작을 따라 한다거나 말이죠. 반대로 이제 목표에 맞춰서 24세 결혼했다 하는 말에 천도를 누르거나 조금은 인상을 쓰는 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계획적이고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숨이 막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약간 상철님도 보면 약간 자기 세계가 굉장히 뚜렷하죠. 그럼 상대방도 이제 그 자기 세계에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저도 되게 자기 세계가 뚜렷한 편이라서 상철님의 입장이 공감이 되면서도 반대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같이 함께 하기가 쉽진 않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현숙님이 약간 발끝을 또 들더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발끝을 든다거나 반응하는 거죠. 왜 반응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발끝이 들린 현숙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조금 옥수는 자기소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것 같죠. 지역을 이제 옮겨야 되냐,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은 비스듬하게 상철에 대해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수의 자기소개가 이어지게 되는데, 약간 옥순의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 같죠. 그렇게 해서 경수님이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좀 경수님 조금 쇼킹한 발언을 하시죠. 전처랑 같이 진주에 가서 3명을 볼 때가 있고, 네, 우선 경수님이 직접 양육을 하지 않나, 전처분도 양육을 하지 않는 경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친가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양육을 하시는 부분이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전처랑 같이 내려간다고 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출연진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전처와의 관계가 정리가 다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수님이 되게 적절하게 지적을 합니다. 상대가 이제 전처와의 교류를 불편하면 어떻게 할 거냐. 반대로 영자님은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경수는 그럼 이제 정리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말 되게 세게 합니다. 자녀가 한 10명씩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이런 말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녀가 많아서 이제 그쵸? 뭐 2분이나 3분 막 28기 현숙님처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자녀 때문에 상대방에서 자녀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연애가 아니면 사랑이 잘 안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1화 때부터 계속 경수가 섬세하면서도 되게 예민하고 좀 약간은 본인은 섬세한 대접을 받길 원하면서도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화 중후반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미방분, 최근에 촌장 측에서 푼 거 2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순자와 영수의 대화 장면인데, 실제로도 순자님은 영신님께 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막과는 다르게 두근두근이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좀 영수님의 화법이 잘 맞는 사람한테는 잘 들어가요. 근데 정숙님이라든가 순자님 같이 영수님의 그 화법에 대해서 조금 가령 지금 처음에 두 사람 차이 대화를 하면서 미방문에서 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 갑자기 영수가 저 살도 많이 뺐어요 하면서 살 얘기를 또 번져요. 그때 순자가 약간 벙쪄요. 이렇게 약간 톡톡 튀고 이제 자유로운 발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약간 순자는 제가 봤을 때는 대화가 좀 한쪽으로 정리정돈이 돼야지만 괜찮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벙쪄요, 순자가. 갑자기 나이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지? 하면서 어떻게든 순자를 받아주긴 해요. 근데 받아주면서도 시선은 계속 뭔가 영수와의 대화에 막 집중하고 저도 그래요 하면서 자기 것들을 자연스럽게 풀면서, 그 다음에 영수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얼마 빼셨어요? 와, 많이 빼셨네 하면서 계속 창밖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저는 마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근데 현엘림을 한다거나 조금 순자님의 반응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순자가 먹는 거 좋아하냐는 말에 먹는 거 좋아하는데 참을 때도 참게 된다. 사실 이제 순자는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함으로써 전 이거 좋아해요, 전 저거 좋아해요 하면서 약간 그렇게 대화를 나름대로 순자가 끌어나가려고 하는데, 영수가 자꾸 분산을 시켜. 그래서 이 영수 씨가 약간 이런 화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같이 막 이제 4차원적으로 막 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는데, 또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사람들이 또 잘 대화가 돼요, 희한하게. 근데 순자는 조금 대화가 순서대로 가야지만 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카라를 꽉 잡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왜 이화 때 기준으로 순자가 더 이상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미망분의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원하는 대화 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이라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카라를 붙잡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수가 또 대화가 점핑을 해요. 그냥 순자는 어제 피곤하셨죠? 그냥 이제 순자는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영수는 또 TMI를 막 붙여요. 업무 때문에 전날 늦게 자면서 제가 뭐 3시간밖에 못 잤고 2시간밖에 못 자서 막 얘기를 하니까 순자가 또 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던진 이유는 나름의 맥락이 있기 때문인데 약간 영수는 그 맥락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의아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밖을 딴 데 봐요. 계속 순자는 대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순자와 영수가 나는 솔로 제때 챙겨보냐 아니 한꺼번에 몰아서 보냐 했어도 서로 이해가 달라요. 순자는 제때 보는 스타일이고 영수는 따로 다 모아서 보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등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을 계속 꺾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순자와 영수가 마치 같이 다음에 데이트할 상대를 고르려고 서로 밖을 본다고 했지만 저는 글쎄요. 아직까지 제가 느낀 기분은 실제로 저녁 때 순자가 인터뷰했던 그 느낌들도 그렇고 그냥 볼 데가 없어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네, 지금처럼 계속 밖을 본다거나 네, 지금처럼 계속 밖을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순자가 잠시만요 전화 한 통 할게요 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영수가 중간에 막 급발진해요. 나만 아쉬웠어 지금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순자 입장에서는 뭔가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처음에는 영수를 먼저 순자씨가 고르긴 했지만 글쎄 영수에 대해서 조금씩 뭔가 대화를 하면서 풀리긴 풀리지만 뭔가 순자는 더 이상 영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적인 발언을 계속합니다. 다들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이성 이야기 영수님이 아까 보셨듯이 진짜 그 성격 그대로더라. 그런 거 보고 배워야 돼. 그래서 영수가 저도 되게 나름 그렇지 않나요? 라고 운을 때도 순자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금방 왔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고생했어요 덕분에 잘 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순자가 묻긴 물어요. 저는 첫 인상 이제 입장할 때 어땠냐? 영수가 되게 키 크신 분이다 라는 말만 딱 하니까 오케이 하고 말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후에 영숙, 정숙, 순자까지 세 분이 연달아 키가 크시길래 라는 말 딱 들었을 때 순자 표정이 되게 굳어져요. 굳이? 내 앞에서 다른 이성을 얘기한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려나?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도 두 사람이 같이 앉아있는데 그 이유는 제작진의 신호가 안 떨어져서 억지로 차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먼저 가버려요.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조금 오히려 영수와 순자가 더 멀어지게 된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게 제가 이번 영수와 순자의 미방군 대화 장면이고요. 자, 그 다음 또 바비큐 장면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바비큐 장면에서는 조금 정의가 영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관심 있으면 이제 법칙이 있죠. 알짱알짱거린다, 주변에 맴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정의는 잘 보면요, 이 미방군 내내 영수 옆에 있어요. 이게 되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얽히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잘 보면 실제로도 정희 옆에 영수 그리고 영자랑 계속 영철 맞은편에서 미적미적거리는 영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동시에 제가 또 든 생각은 영자의 1순위는 영철인 것 같긴 하지만 동시에 영수가 2순위거나 3순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옆에 있더라고요. 물론 오래 있진 않아요. 다만 영자, 영수보다 제가 조금 더 유심히 봤던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정희, 영수를 조금 더 유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잘 보면 계속해서 정희는 영수 옆에 있죠. 물론 요거는 이제 장면 기반 해석이기 때문에 후반에 데이트를 한다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동시에 영숙도 또 영수 옆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약간 유체 이탈 화법, 약간 톡톡 튀는 대화 화법은 좀 영숙님도 좀 비슷하긴 하죠. 영수님과 영숙님 모두 좀 비슷한 화법인 것 같고 실제로도 미방문 보면 살짝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지금 초반이나 다 열려있긴 해요.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2화 함께 중후반부랑 미방문 2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제 해석을 듣고 궁금해하실 법한 것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과 상철의 대화가 이제 메타 발언이고 광수대만큼 감정이 오르지 않았다고 저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상철과도 진중해서 좋다고 옥순이 말했는데 왜 상철이 광수에 비해서 가능성이 낮냐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좋게 본 것과 감정이 확 올라온 것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철님은 괜찮은 후보 정도의 느낌이고요. 광수는 이미 질수를 한다거나 광수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광수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는 등 역설적으로 조심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안에 뭔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결이 조금은 상철과 광수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영자가 영철을 견디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 동시에 그렇게 된다면 영자를 하여금 남자의 결혈을 감당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강제로 위치시킬 수도 있지 않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영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영자가 영철님의 부족한 모습까지 보고도 바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연민보다는 결혈을 보고도
그 결여를 견디거나 유보하는 태도로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긴다면 영철이 술주정했던 부분은 저는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문제의 행동을 원인을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당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영수의 체크리스트 장면이 나름대로 영수는 진지한 건데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닐까라고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지함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화에서는 질문보다는요, 그 대화의 리듬이라든가 자연스럽게 티키타카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수님은 그 리듬에서는 영호님 쪽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였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정휘님이 영수님에게 약간 관심 가능성이 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물론 단일 장면이라든가 한두 번 나오면 그냥 우연히 이제 그냥 서로 출연진끼리 알아가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비슷한 구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한 번쯤은 얽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화 중후반부와 미방분에서 중요한 거는 같은 장면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읽는다는 것이 아닐까요? 영철님의 직진은 다른 출연자들에게는 무리하거나 과한 말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영자님에게는 불안하면서도 귀엽고 솔직한 태도로 읽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반대로 순자님과 영수님의 대화는 미방분에서 자막처럼 두근두근이라기보다는 대화의 리듬이 서로 어긋나는 장면으로 저는 해석을 했던 것 같고요. 옥수님과 상철님의 대화 또한 상철님은 그렇게 나쁘게 본 건 아닙니다. 다만 광수님 앞에서 보였던 확인 욕구와 긴장감과는 조금 결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누군가의 결함이 누군가에게는 위험시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는 지점이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과는 조건이 괜찮아도 대화의 리듬이 맞지 않으면 감정이 식고, 어떤 사람과는 별말이 아닌 말에도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상대의 어떤 부분을 위험으로 읽는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매력으로 읽는가, 그리고 그 매력이라고 느낀 것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32기 2화 중후반부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